저는 지금까지 공간대여 사업화를 진행하면서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파티룸을 창업하고 3개월 만에 정말 제대로 멸망했어요. 여러분은 제가 했던 멍청한 실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물상 선달입니다. 오늘은 파티룸을 창업하고 3개월 만에 폐업한 실패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타 채널에 인터뷰로서 출연을 하면 이런 댓글을 많이 받아왔어요. 신기하게도 선달님은 실패 사례가 없네요. 시행착오를 겪은 과정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멸망해버린 파티룸 이야기를요. 여러분은 제가 했던 멍청한 실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간대여 사업화를 진행하면서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꿔 말해 크게 손해를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의 공간에서 매달 순익 150에서 650만원 가량을 꾸준히 발생시켜 왔습니다. 에어비앤비 4개 숙소부터 렌탈 스튜디오, 소호 사무실까지 모든 공간대여를 최소 중박은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떤 공간을 맡더라도 성공시킬 수 있겠다라고요. 근데 논현동의 한 층 전체를 사용하는 사무실을 임차해서 모임 공간 성격의 파티룸을 꾸몄는데 와, 이게 정말 제대로 멸망했어요. 문자 그대로 과장 없이 멸망했습니다. 수요 파악, 타겟 정의, 명분 갖추기 모두 완벽했는데 딱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바로 주변 환경인데요. 지금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위치가 제가 임차한 공간의 위치예요. 이렇게 항공 사진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죠. 좌측에 있는 큰 대로가 논현로고 위쪽에 위치한 도로가 이제 도산대로입니다. 그 안쪽에 있는 이면도로인 셈이죠. 근데 이 이면도로 건물들이 다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공사 중인 거예요. 전부 다. 무슨 공사를 24시간 중에 12시간 가까이를 하더라고요. 건물이 거의 대부분이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방음과 차음은 전혀 되지 않았고 하나의 공사가 끝나면 옆 건물, 위층, 앞 건물, 리모델링, 철거, 재건축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평일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주말 하루 통째로 시간을 내서 주변 환경을 조사했을 때 제가 갔을 때는 조용했던 동네가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공사판이 되더라고요. 모임이고 브라이덜 샤워고 워크샵이고 세미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람이 미치더라고요. 얼마 전에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을 통해서 어설픈 창업의 위험성을 주제로 업로드를 했었죠. 대충 접근하면 망한다고. 네, 맞습니다. 사실 제 경험담이에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공간이 내가 마음에 들어도 조금 더 면밀히 살폈어야 했습니다. 정말 당연한 걸 하지 않아서 망한 셈이죠. 근데 한 가지 반전은 위 공간에서 저는 실 운영기간 2달 반 3달 동안 4천만 원대 매출을 올렸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주변에 공사하고 시끄러워서 사람 미쳐간다며. 어떻게 달성했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공간대여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앞에서 보고 나가신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이 친구가 드디어 결국 피를 봤구나. 불쌍하게도. 걱정은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했던, 임차했던 공간을 한번 보시죠. 위치는 7호선 학동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제 직선 거리는 435m로 나오는데 사실상 이제 500m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신사역이랑 압구정역 그리고 논현역까지도 도보로는 한 13분 15분 정도 찍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로드뷰로 주변 건물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왔죠. 조금 예전 거라서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건물 3층이에요. 층 하나를 전부 다 쓰는 그런 사무실이었고, 시설물 투자 비용은 5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보증금은 2천만원, 월세 240만원, 관리비 10만원과 부가세 별도 조건입니다. 공간의 크기는 25평, 업무홀이 구분되어 있었고 독립룸 3개가 있었습니다. 방음 처리된 벽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고, 금액 외적인 요소로는 인테리어 진행 허가를 전부 다 받았고 렌트프리를 2주 조금 안 되게 받았어요. 주차는 이제 고정적으로 하나를 한 면을 쓸 수 있게 허가를 받았는데, 그 위치는 이제 건물 좌측에 있는 입주민들끼리 지정석 개념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수치와 조건만 보면 어떤가요? 강남, 그것도 논현동 한복판임을 감안하면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입지나 실제 수요자들의 부킹 수요 너무 좋았습니다만, 건물을 빌려주기 전에 소음이라는 요소 때문에 결국 일반적인 공간 대여를 접었어요. 그리고 구독자 약 10만 명의 비즈니스 유튜버의 브랜드를 통해 콘텐츠라는 공동 기획을 통해서 렌트프리 기간 약 2주를 제외하고 첫 30일 동안 750만 원의 수입, 그리고 이후 40일 동안 3,500만 원의 수입, 그리고 마지막 20일 동안 600만 원의 수입을 달성했습니다. 참, 이런 공간에서 잘도 했다 싶죠? 이제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공간이 별룸, 분리룸, 이제 방음 부스가 시공이 되어 있었고, 내부 사진을 조금 한번 면밀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개별로 분리된 룸 2개가 있었는데, 여기 안쪽이 3평 조금 안 되고 이쪽 바깥쪽이 2평 될까 말까 한 공간으로 두 공간이 이어져 있진 않고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분리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면과 그리고 위아래가 전부 다 방음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제 이 공간이 업무홀 공간인데, 사실 저는 이 공간을 공유 오피스나 소호 사무실 개념으로 자리를 렌트를
이벤트를 해주려고 했는데 와 이건 제가 쓰면서도 도저히 돈을 못 받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는 아예 아무것도 없었고 조금 이제 꾸미면서 그 대화면 TV랑 이제 테이블도 준비를 했고 이제 의자도 준비를 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누적 4,850만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고 사무실은 새로운 임차인을 맞춰서 중도 퇴실했습니다. 얼마 전에요. 이 과정에서 보증금은 돌려받았고 시설비로 투입된 건 별도의 조건 없이 새로운 임차인분에게 무료로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무실이 빨리 나갔던 것 같아요.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저는 파티룸이라는 측면에서만 봤을 때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기본 중에서도 기본인 소음에 대해서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주변 환경을 안일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10만 유튜버와의 협업을 통해서 콘텐츠라는 차별화 요소를 끼얹어 운영기간 누적 약 4,850만 원어치의 매출을 올렸고 실제 투입한 비용은 3개월치 월세 825만원과 시설비 500만원, 즉 총 지출은 1325만원 전후로 3개월간 공간을 운영하며 3525만원의 생산성을 올렸습니다. 매달 약 1200만원 수준의 수입을 발생시킨 셈이죠. 결국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출구는 반드시 생깁니다. 직전 영상에서 신도시 아파트 1년간 공실로 약 3천만원의 손해를 본 구독자 멤버님이 계셨었죠. 제 영상들에서 영감을 받아 업체와 계약을 하고 시공을 지금 대기 중이라고 하세요. 정말 실행력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과 결국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취를 이룬 사람과 그리고 이룰 사람은 한계가 없고 성취를 못 내고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은 한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마세요. 설령 좌절하더라도 자기 비하, 자기 연민에 빠져서 현실에서 도피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고 제 구독자 멤버님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 공간 활용 백서 영상들을 추천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보다 와닿는 공간대유 콘텐츠를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이상 선달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영상의 마무리는 제가 처음에 입주했을 때 주변을 살펴보는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